천안 오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상여의 관까지 등장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세종시의 핫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충남 도내 수출액이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입 규모도 급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 수십면 오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둘러싼 지역 주민과 천안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상여 투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주민 200여 명이 상여와 만장을 앞세워 천안시청으로 향합니다. 천안 수십면 오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논란이 된 폐기물 매립장은 3만 3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84만 4천 세제곱미터를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 기간은 11년입니다. 당초 오산업단지는 첨단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유치업종 변경으로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산업단지 인근 6개 읍면 주민들은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주변 농가 등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지정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수년 동안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원한 대로 천안시가 원래대로 했던 그 방식대로 되돌려놔라. 그것만 원하는 겁니다. 천안시는 오산업단지가 폐기물 처리 일무산단이기 때문에 매립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충남도와 환경부 등을 상대로 매립장 설치 불허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해는 어떤 한 해였나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던 올해도 역시나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선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세종시부터 돌아보겠습니다. 민선 4기 시정이 출범한 올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우순 기자가 뽑은 아듀 2022 세종시 핫 키워드 베스트 5 함께 보시죠. 세종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역시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이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첫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2년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해 정치 지형도 급변하면서 8년 만에 지방 권력 교체가 이뤄진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의 잇따른 죽음과 또 시의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 바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아파트값에 정부에서 내놓은 긴급 처방전까지 올해의 세종시 핫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들 핫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2년 세종시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3억 원이 포함되면서 2027년 완공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엔 지난달 11개 상임위원회 등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내년 예산에 부지 매입비의 일부인 350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설치안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충청권의 공동 노력으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를 확정지은 점도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힙니다. 세종에선 폐막식을 비롯해서 일부 육상 경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를 위한 필수 조건, 바로 종합운동장, 이른바 종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충청권 유대회 유치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되며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는 이 대회를 체육 기반 시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입니다. 2022년은 세종시 정치 지형이 급변한 한 해로도 기억될 전망입니다. 충청권 진보의 중심인 세종에서 대이변이 발생한 건데요. 세종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재선에 민주당 이춘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2014년 이후 8년 만에 지방 권력의 중심이 진보에서 보수로 교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는 확실하게 변할 겁니다. 확실하게 변하는 모습을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의 몫이었습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 불과 한 석에 불과했던 국민의힘이 4대 의회에선 7석을 차지하며 선전했지만 13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며 여소야대 형국이 됐습니다. 올해 세종시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뒤숭숭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넉 달 사이 3명의 시청 공무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일각에선 단층제 행정체계에 따른 업무 과중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고 세종시가 급히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외로움 전담관제 등 6가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의회에선 상병원 의장의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사퇴를 압박했지만 상 의장은 정치공세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의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난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일까요? 올해는 아파트 매매가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고 무엇보다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정부는 6년 만에 세종시에 내려졌던 투기 과열지구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모두 해제했는데요. 대출 규제와 청약 조건, 세제 완화 등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 금강 보행교 개통과 세종 예술의 전당 개관 등의 이슈가 2022년 세종시 핫 키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교육이 특별한 도시, 교육 수도 완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한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연말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세종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와 심리적 결손을 줄이기 위해 교육 회복에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8년 동안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교육의 정책을 정교화하는 데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도내 수출액이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도내 기업들의 수출액은 총 1,003억 4,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 증가한 규모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420억 6,700만 달러,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121억 7,500만 달러, 컴퓨터 100억 8,800만 달러 등이었습니다. 한편 올 들어 도내 수입액은 468억 3,3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0.3% 급증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종시 관내 장애인 인구는 점차 늘고 있는 반면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세종시 장애인 통계 결과를 보면 장애인 수는 지난 2017년 1,623명에서 지난해 12,630명으로 2,007명 늘었습니다.
반면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중은 2017년 3.8%에서 2021년 3.4%로 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통계는 장애인 인구와 복지, 교육 등 69개 지표가 담겨 있으며 세종시는 이를 토대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장군 119 안전센터 신청사가 준공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센터는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과거 노후청사가 있던 곳에 지상 3층 규모로 새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22명의 현장 대원이 3교대 근무로 돌아가며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와 한국 IPTV 방송협회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민간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성공적 유치를 위해 세 기관 모두 힘을 모으기로 한 건데요. 부산 세계박람회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함께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주헌 기자입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민간위원회를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와 한국 IPTV 방송협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뉴스 보도와 프로그램, 홍보 영상 송출 등 각 협회들의 방송 매체가 성공적인 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유치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열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송 사업자 등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이 양 협회의 어떤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함께하는 이유. 부산 세계박람회, 부산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11월 만약 최종적으로 유치하게 되면 올림픽과 월드컵에 더해 3대 대규모 국제행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에 들어갑니다. 또 경제적 장점 역시 상당합니다. 예상 관람객만 3,480만 명, 부가가치와 생산 유발 효과는 모두 합쳐 61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정말 글로벌 도시가 이미 되었고 또 앞으로 더 큰 글로벌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찾는 분들이 많고 또 부산의 도시외교와 부산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등록과 인정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부산엑스포는 증기기관차를 처음 선보였던 1851년 런던 박람회, 2010년 열렸던 상하이 엑스포와 같은 등록 박람회에 해당됩니다. 5년마다 열리고 참가국이 국가 간 건설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부지만 제공하는 개최국의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인정박람회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등록박람회 5년 주기 사이 짧게 개최됩니다. 등록박람회와 달리 면적 규정이 있고 개최국이 각 국가관을 직접 지어야 하는데 지난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열렸던 엑스포가 대표적입니다. BTV 뉴스 서주헌입니다. 지난 주말 638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3주나 넘겨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죠. 오늘은 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세종과 충남의 주요 사업 목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정부안으로 제출된 사업 가운데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핵심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그리고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증액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시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 관련 예산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488억 원 증액된 1조 3,87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건설 관련 예산 증액이 주목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당초 정부 예산안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350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부지 매입 비중 일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 착수에 이어 토지 보상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도 눈에 띕니다. 정부안 대비 2억 원이 추가 반영돼 모두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3억 갖고 추진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는데 이번에 예산안을 의결을 하면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 부대 의견으로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여야 간의 합의대로 추진한다라는 것이 부대 의견으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2억 원이 신규로 포함된 점도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세종시에서 예정된 폐막식을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선 종합운동장 건립이 필수적인데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된 겁니다. 건립비 2억 원 확보는 2027년 대회 개최 전에 건립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밖에 세종 안성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50억 늘어 1,022억 원이 됐고 세종 공주간 광역 BRT 건설 예산도 14억 늘어 19억 원이 되는 등 교통 관련 사업비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세종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비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돼 대학 유치와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의 신규 또는 증액 편성을 통해서 내년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계속해서 충남입니다. 충남은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9개 사업이 증액되거나 새로 편성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보도에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새벽에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충남은 9조 58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8조 3,739억 원보다 8.2%, 6,850억 원이 많은 금액인데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8조 6,553억 원보다 8.2% 증액된 겁니다. 여기에 이번에 신설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약 700억 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자라고 했는데 1조 원 달성에는 미치 못했지만은 2,323억 원 증액 목표의 3배가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천안은 1조 4,602억 원, 아산은 8,855억 원이 확정됐는데 천안-아산 고속도로 건설과 성안 종축장 이전, 평택 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등 주요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또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추진되는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예산 10억 원이 새로 반영됐고 천안 K컬처 박람회 3억 원은 당초 2억에서 1억이 증액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5.1% 증가했는데 우리 충남 예산은 8.2% 증가한 9조 589억 원입니다.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도민의 삶을 챙기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국비 10억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아산 지역 공직자들이 이태원 참사와 같은 긴급 사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천안 아산 공무원 노동단체 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무원 단체들은 각 긴급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긴급 연락망을 통해 실무부서를 연결하고 재난 상황을 고려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은 노조와 경찰 직협 차원에서 먼저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시상에서 아산시는 자활근로 참여자 확보와 자활 성공률, 지자체 특화 사업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속할 수 있는 친환경 자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회용 식기세척 사업을 확장하는 등 자활 사업 참여자들이 성공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풍세면 일원에 조성하는 제6산업단지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합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에 밀집된 민간 지식산업센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낮은 임대료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천안지식산업센터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35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내년 1월 5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교육 과정은 벼와 밭작물을 비롯해 양념채소와 복숭아, 수박 등 모두 8가지 과정이며 농기계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됩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내년부터 다시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새해 첫날 남산 안보공원 일원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전 6시 40분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브라스밴드 아산시립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들의 새해 인사와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과 시청 하키팀의 2023년 출전 각오 등이 진행됩니다. 또 해오름 순간에 맞춘 해맞이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시민과 함께하는 일출 감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